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끔하게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 여사에 대한 그야말로 양마와 희화화, 폄하, 이게 이제 거의 일상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 이상 이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데, 영부인인데 말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쟁의 대상으로 영부인을 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너무나 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이제 자세히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문재인 관련 수사가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 관련 수사가 이제 결국은 차기 총장, 왜냐하면 심우정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이 제기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심우정 총장이 칼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번 이원석이가 이제 결국 빈손으로 총장직을 떠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요 빈손으로 떠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제 후임 총장에 대한 숙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것이 지금 당면적으로 문재인 관련된 수사인데 문재인 관련해서도 지금 문재인도 문재인이지만 김정숙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부부 동시 소환을 앞두고 있다. 이런 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말이죠. 저희 김정수이가 자, 옷 장신구 살 때 관봉권을 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최근에 양산에 가서도 현금 다발 5천만 원을 자기 친구한테 친구를 통해서 문다한테 송금을 하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5천만 원이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 거래 정황에 따르면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뇌물인지 비자금인지 특활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찰에서는요, 요거를 전주지검에서가 아니라 본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있을 때 문재인 수사에 칼을 제대로 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빨리 이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히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공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 지금 박찬대가 민주당 측에서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열불이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습관성이고 반복성이에요. 더군다나 사실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왜곡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0일 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그날이. 자, 그러니까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니까 정부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는 정부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적으로 보면 자살률이 세계 1등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챙기기 위해서 김 여사가 이 한강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하는 경찰들을 격려하고 또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 시설적으로 보완 열심히 뭔지를 다 듣고 왔어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그날 지난 10일 날 행보는 처음으로 이루어진 행보가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이런 비슷한 행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 박찬대라는 인간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다. 야,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냐고요. 예. 그래서 요런 문제를 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정해진 대변인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박찬대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요 자료 화면을 하나 보내드리겠는데, 바로 요 자료 화면을 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가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한다. 아니, 그러면 통치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건 누군데요? 아니, 그거 김정수이가, 해외 나가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의장대 사의를 하는데 문재인보다도 앞장서서 사의를 하잖아요. 누가? 김정수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도 지가 먼저 내려왔잖아요. 이게 김정수가 본인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처럼 행사한 거예요. 요 이제 현장을 담당 경찰하고 쭉 다리를 건너가면서 극단적인 선택할 때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제 경찰이 구조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통치자인 것처럼 행보한다.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말이죠. 김정수이가 문재인하고 해외 정상회담 때 지가 통치자인 것처럼 행사했잖아요. 요거를 이 박찬대는 아느냐 모르느냐. 이래서 박찬대는 이건 고의적인 명예훼손 혐의다. 그래서 요거 앞으로 한 번만 더 하면요.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당사자인 용산 대통령실의 김여사 측에서 요런 거는 고발해야 되겠다. 단순하게 대변인에서 반박하는 성명 갖고는 아니 되겠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대통령실 관계자도 말이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김여사의 이런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이루어진 행보인데 요거는 작년부터 꾸준히 해온 연속 있는 행보고 이런 것마저도 정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과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번 그 10일 날에는 119 특수구조단 뚝섬 수랑구조대, 그리고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 이런 데를 방문해서 이 격려를 한 바 있고, 용강지구대 근무자하고 마포대교를 도보로 순찰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정신건강이고 영부인의 역할은 대통령께서 챙기지 못하는 곳의 목소리도 함께 듣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한 봉사활동 전반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활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일회성 행보가 아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해야 할 예정이니까 진정성 있게 봐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진정성 있게 봐달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이고 극히 당연한 요구를 민주당이 그대로 받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법률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서라. 이렇게 좀 더 강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이 지금 계엄 괴담을 계속해서 지금 이제 퍼뜨리고 있는데요. 확산시키고 있는데 요것도 탄핵 빌드업을 하려는 의도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재명 1심 선고가 10월, 11월 이제 임박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선 방탄연대 빌드업이다.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계엄령은 아주 이제 계엄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그날 지금까지는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직접 윤 대통령 탄핵 준비 연대 이런 그 모임체까지 결성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민주당 인간들이 9명이나 개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 왜? 1심 선고가 지금 이제 자꾸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원석이가 이제 나가고 이제 후임 총장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후임 총장이 중요한 지금 과제를 떠안고 있는데 바로 이제 제일 큰 게 뭐냐. 우선요, 당면적으로 디올백 사건. 이 디올백 사건을 갖다가 지금 이원석이가 대검에서 수사심의를 열어라. 그래서 열었는데 수사팀하고 똑같은 결과를 냈어요. 근데 최재형도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사심의를 열기로까지는 돼 있는데 요게 통상 열리려면 한 2주 정도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라야 9월 말, 그러니까 9월 24일경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원석 체제에서는 이게 결론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총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음 총장이 이제 칼자루를 휘둘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인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오늘 임명장을 제거했습니다. 자,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1차 과제는 우선 김여사 문제, 최재형 문제가 되겠지만 더 크고 시급한 것은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다. 그래서 우선요, 지금 당면적으로 문당에 대한 차명 거래 내용,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의 별장, 그리고 이제 가짜, 그렇죠? 불법적인 숙박업 영업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그게 이제 다 문재인 사회의 특채 채용하고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의 경우에는 지금 이상재가 타이사책을 저수지로 만들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그거를 만들었고 그 회사에 빌려준 저 70억 원 중에서 한 50억 원은 아직도 이스타항공 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단순한 횡령 배임이 아니라 문재인한테 들어가는 돈 50억 원을 비자금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더 급부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임박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정숙에 대한 수사는 이미 5천만 원을 자기 친구한테 보냈는데
보내게 된 게 뭐냐? 그 극우 유튜버들이 집 앞에서 데모하고 있어서 그거를 뚫고 은행에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5천만 원을 보내줬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이 자금 출처가 굉장한 관심사이 되고 있고 관련 자료 분석 그리고 포렌식 분석을 검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은 결국은 이 문재인과 김정숙 그다음에 문다에 대한 수사가 일종의 이제 비리 종합 세트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이 검찰총장, 심 검찰총장에 대한 가장 최우선적인 국민의 심판상이 되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지금 새로 부임하는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이 칼을 휘두르게 다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강도가 굉장히 지금 세지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검찰청 이외의 지역에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한데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정면 돌파형, 이 수사 쪽으로 방향이 상당히 기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도 이제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김정숙이의 이 5천만 원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온 돈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회계사 출신인데 이분이 채널 A에 나와가지고 이거 5천만 원 보낸 거가 맞는데 관여 5년 동안 연구했던 김정숙이가 죄송합니다. 현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 뻔할 뻔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러한 이 5천만 원이 한 다발이 아니라 두 다발, 세 다발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300만 원짜리 듀얼백을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지금 민당에서 특검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요걸 보면 김정숙에 대한 특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김정숙이가 현찰을 500만 원 보낸 것도 500만 원 보낸 거지만 수천만 원짜리 관봉권으로 옷을 산 거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요 또 다른 5천만 원 이상 플러스 알파 이거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 한 번에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이상 자금으로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점에서 이 강제 수사 그리고 또 강제 수사뿐만 아니라 지금 민당이 얘기하는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요거에 대해서도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러한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김정숙과 문재인 그리고 문다혜 요 수사는요. 우선 이 문재인이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써서 당시 이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대통령 2명을 비롯해서 수백 명을 수사하고 그리고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지금 옥고를 치는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공동체라는 말, 지가 꺼냈던 말이 지금은 이제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또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국정농단 수사 때 수사를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한다. 그럴 때는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해야 할 정답이다. 이런 SNS 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반드시 강제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제 수사의 절대적인 필요성, 긴급성, 요거를 주장한 문재인이도 바로 본인과 본인의 부인 그리고 본인에 따라서까지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행태가 다시 인구에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야말로 이제 칼자루를 휘대할 것들이 아주 첩첩산중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그런 이제 좀 조치, 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칼자루를 제대로 휘둘러라. 더군다나 최근에 말이죠. 이 조선일보에서도 칼럼을 통해서 겨우 지금 이 문다혜 정도 수사 갖고 되겠느냐. 그거는 세 발의 피 중에 피다. 문재인이가 몸통으로 되어 있는 울산 원전 사건, 그 다음에 그런 이제 경제 통계 조작 사건, 그 다음에는 강제 월북 사건, 그 다음에는 또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등 요 엄청 큰 사건들이 있는데 문재인 근처도 가보지 못한 거 아니냐. 검찰이 왜 이렇게 문재인 앞에만 가면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이런 비판적 칼럼을 쓴 바 있고요. 이런 비판적 칼럼에 동조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를 달래기는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그야말로 성역도 예외도 없이 수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자 이원석이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데 수사를 하는데 적용했던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 이 원칙을 문재인 일가 수사에 적용하라. 이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셉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반드시 명심하고 칼자루를 화끈하게 좀 휘둘러달라. 이게 국민적 요구입니다. 자,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관련 뉴스를 제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나는 또 뭐냐. 임영웅이가 뭐 인기 좋다는 거 아는데요. 임영웅 안표가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요. 이런 이 안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문체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지금 권고를 했고요. 이 경찰 당국에서 이런 안표 근절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경찰이 단단하게 여기에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문체부에 제기한 이런 권고안에 따르면은 지금 이 매크로 그러니까 한 번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경수가 였던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이 안표 행위 자체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매크로를 이용해서 예약했는지 여부와 아무 관계없이 일단 안표를 다시 거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이 부정 판매 행위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안표가 정말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표 판매상이 시간이 갈수록 전문화하고 조직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 임영웅 콘서트의 온라인상 안표 가격이요 500만 원을 넘어서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요. 안표에 의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 경리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강력히 여기에 대해서는 칼을 빼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말 인기 연예인들의 이 안표 문제는요. 사지도 팔지도 말자. 이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